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최근에 이제 임대차법이 개정돼서 시행되면서 아직도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임대인도 임차인도 또 매도인도 매수인도 모두 이제 혼란스러운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뛰어넘어서 감정 대립이 이제 격화되는 케이스도 여러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제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차법이 이제 시행되고 혼란스럽고 이제 감정까지 이제 격화되는 가장 큰 원인은 현재 이제 시장에 이 전세 매물이 없어요. 우선 이게 이제 중앙일보 기사인데, 서울 전세가 뭐 어디까지 원룸도 1억지고는 못 구한다.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빌라나 연립도 전세난이다. 30제곱평방미터의 평균 전세값이 1억 6,246만 원이다. 아파트에서 이제 옮겨타기 수요 때문에 이 품귀 현상이 이제 도미노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서민 주거지 이제 도봉구가 올해 이제 57% 올랐다는 얘기예요. 이 밑에 그래프는 그동안 이제 전세값이 이제 싼 지역에 전세 변동이 이제 얼마나 높았는지 비교한 이제 그래프인데, 중랑구가 40.2%, 금천구가 25.3%, 구로구가 24.6%, 도봉구가 57% 이제 올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오른 거는 이 전세 매물 자체가 이제 귀해졌기 때문인데, 이렇게 전세 매물이 귀해지다 보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도 다른 데로 이동하기 위해서 전세 매물을 알아보다가 포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제 돌파구가 없다 보니까 그냥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주장하다 보니까 임대인들이랑 원만한 이제 합의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현재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많이 있고 전세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지 않았으면 웬만한 세입자들은 법을 떠나서 임대인이랑 원만하게 이제 합의가 될 건데, 그렇지를 못한 게 지금 가장 큰 원인이에요.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 이 기사에서 나왔듯이 임대차법 유권 해석 딱 한 줄이에요. 이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계약갱신 청구 거절 사유가 집 주인이나 뭐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 실입주하게 되면 갱신 거절 사유가 되고, 처음에 법이 이제 입법 예고됐을 때는 국토부 자체에서 집을 사고 파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세가 끼어 있는 매물을 매도를 하는 경우에 그 매수인이 실입주를 하게 되면 매매에 아무 영향이 없다는 식으로 인식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민변에서 발표한 질의응답 내용 중에 유권 해석이 다르게 해석된 내용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와중에서 국토부가 이 최종적으로 좀 유권 해석을 했어요. 이 부분이 논란을 일으킨 정부 유권 해석인데, 임차인이 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제 유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전세 낀 이제 아파트를 본인이 실거주하기 위해서 매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 바로 입주를 못하게 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하게 되면 2년 후에나 입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시장, 매매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그런 와중에 이제 임차인은 아주 통보만 하고 전화 자체를 이제 안 받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은 또 말이 또 거칠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혼란을 넘어서 이렇게 이제 감정이 격화되는 케이스가 여러 이제 생기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하는데, 집주인이 이제 실입주를 하기 위해서 계약갱신 이제 거절하고 실입주를 한 경우에 중간에 사정이 생겨가지고 아파트를 이제 매도하는 경우에 아무 때나 이제 팔게 되면 이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이제 해석하는 논지는 뭐냐면, 집주인이 본인이 이제 실입주하겠다고 계약갱신을 거절했으면 계속 이제 실거주를 해야지, 중간에 팔게 되면 세입자는 약속을 이제 깬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적용하게 되면 집주인이 실입주한 다음에는 최소 일반적인 전세기간인 통상 2년 동안은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이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집주인과 세주인 모두 이제 실거주하면 위법사항이 이제 없다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 국토부 입장은 규정은 없지만 임차인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이 민사상 일반적인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확고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단서로 이제 집주인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으면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최고 피해를 보는 분들이 법 시행 전에 본인이 이제 실거주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했고, 그리고 실입주를 기다리다가 이 임대차법이 이제 시행이 된 다음에 이 세입자가 이제 법에 따라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제 행사한 경우에 이 아파트 매수인 같은 경우는 계획에 이제 차질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란이 생기고, 이 감정 대립으로 격화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가장 지금 애매한 부분인데, 이 매도인과 지금 매수인이 분쟁을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사전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세입자 이제 의사까지 다 확인을 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뭐 계약금도 지급한 상태인데, 중간에 갑자기 이제 세입자가 마음을 바꿔서 법을 잘 몰랐다 이러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경우에 지금 매수인이나 매도인이나 난감해지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경우 정부 해석에서는 세입자가 이제 청구권 포기 약속을 한 뒤 이를 번복할 경우에는 집주인의 계약 거부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실제로는 세입자가 이제 법을 몰랐다거나 뭐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면 현재 명확한 이제 해답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매수인은 집을 매수하는 걸 포기하고 매도인한테 계약을 이제 파기하고 계약금 배액을 이제 변상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매도인 입장에서는 본인 책임이 아니다, 원래 계약할 때 본인도 듣지 않았냐, 세입자가 다 약속을 했는데 말을 바꾸는데 왜 내가 계약금 배액을 배상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인은 매도인대로, 매수인은 또 매수인대로 감정이 생기게 되고, 이 감정이 이제 격화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법 시행이 이제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뭐 국토부에서도 헷갈리지만 이 법조계에서도 명확하게 이제 답을 못하고 해석이 갈리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매도인 책임이라고 그러고, 이 한쪽에서는 이 매수인의 책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지금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내용이지만 현재 또 이런 케이스가 생기고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전세기한이 만료되면 집을 팔겠으니 다른 집을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이제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세입자도 그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7월달에 막상 법이 시행되고 본인도 이제 전셋집을 알아봤겠죠. 근데 매물도 별로 없고 가격도 굉장히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겠다고 이제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이 당황하게 됐고, 또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집을 매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소연하니까 세입자가 이사비와 이제 복비를 요구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건데, 이사비와 이제 복비를 요구하면서 만약 당신이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에는 이 정보 열람을 하면서 꾸준히 이제 지켜보겠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 열람이라는 거는 집주인이 내가 실거주하겠다, 그리고 이제 갱신 청구권을 이제 거절한 다음에 실거주를 하게 되면 이 세입자가 이 정보를 꾸준하게 이제 열람할 수 있다는 얘기고, 정부에서는 이런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겠다는 얘기고, 이 세입자 같은 경우는 그런 권리를 행사해서 지속적으로 주시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 이제 새로운 법이 시행되게 되면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기가 지나게 되면 안정화가 되는데, 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대차법에 대한 부분은 이 안정화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지금 전세 매물이 없고 전세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집주인의 지금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본인들이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이 원만한 합의보다는 법대로 하라는 식이 점점 좀 많아질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감정 대립이 생기는 거고, 이게 이제 심해지면 극단적으로 뭐 칼부림 사고 같은 것도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주위에서 보면 주차 문제 때문에도 칼부림을 하고, 이 층간소음 때문에도 싸우고, 칼부림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서로 재미로 이제 고스톱 치다가도 감정이 격화돼서 싸우고, 칼부림하는 세상인데, 이 칼부림하는 사람들이 본심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조그만 것 때문에 감정이 쌓이고, 그 쌓인 감정이 폭발하다 보니까 한순간에 지금 이런 사고가 나는 건데, 심지어 아파트 이제 전세시장과 매매시장에는 큰 돈이 지금 왔다 갔다 거리는 시장이에요. 이 계약금만 해도 억 단위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100배 배상이면 1억, 2억이 지금 왔다 갔다 거리는 문제고, 현재 이제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뭐 종합부동산세도 그렇고, 보유세도 지금 엄청나게 이제 높아진 상태에서 이 집주인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또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원만하게 합의를 해주고 싶어도 본인이 어떻게 갈 데가 없고 해결책이 없으니까 통지만 하고 문자나 전화 같은 거를 또 안 받고 피해버리고, 이 큰 돈이 걸려있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런 혼란스러운 부분이 생기게 되면 감정이 훨씬 더 이제 격화될 확률이 많은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혼란스러운 부분을 한쪽의 입장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임대인의 입장도 고려하고 이 매도인, 매수인의 입장도 고려를 해서 이 혼란스러운 부분을 미리미리 이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법 시행 예정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혼란스러운 부분을 해결할 의지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이제 발표 이제 보도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이제 통과했다는 내용이고,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 월차임 전환율을 하향을 한다. 4%에서 2.5% 이제 하향한다는 거고, 분쟁 조정률이 6개소에서 18개소로 이제 확대한다는 얘기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허위의 갱신 거절 방지를 위해서 임대차 이제 정보 열람권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에 이 시행령이 대통령 제가 및 공포를 거쳐서 9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이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내용은 언론에서 보도돼가지고 많이 뭐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4%에서 2.5% 이제 하향한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도 보시면 유지보수 비용, 주택담보비율 금리 등을 고려해서 2.5%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임대인들의 입장은 전혀 이제 고려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18개소로 이제 확대를 한대요. 그동안 법률 구조공단에서만 했었는데 LH와 이제 한국감정원까지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위원을 추가해서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제 추가한다는 얘기인데, 이거 어떤 면에서는 정부에서도 향후에 분쟁이 더 많이 생길 거고, 이 혼란스러운 부분을 근본적으로 지금 해결할 의지가 없이 그때그때 케이스별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한다는 얘기인데, 이 실질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면 양쪽 입장들이 더 감정 대립이 생길 확률들이 제 생각에도 훨씬 더 많아요.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늘린다는 생각보다는 이 분쟁이 안 일어나게끔 이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임대차 정보 열람권인데, 임대인이 본인이 직접 거주하겠다, 그렇게 이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뭐 제3자와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든지 제3자한테 이제 파는 경우에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는지 거주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열람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기간이 정해져 있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았다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이제 임대차 계약 정보의 하나고, 만약에 갱신되었을 기간이 2년 있다 그러면 2년 동안 이제 열람을 할 수 있고, 2년 이후에는 열람을 이제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일단 퇴거한 세입자가 누가 2년 동안 그 집주인이 진짜 사는지 안 사는지 맨날 열람해보고 집요하게 신경 쓸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일부 케이스라도 이 계약갱신 거절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정을 건드려서 임차인이 이제 마음을 상하게 되면 좀 2년 동안 집요하게 이 열람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짜증날 거고, 그리고 또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감정이 계속 이제 안 좋아질 거고. 원래 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게 양쪽이 이제 대립되는 거를 조정을 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도 일반 이해 당사자의 이 충돌 같은 거를 조정해 주는 게 지자체랑 정부지. 직접 이해 당사자인 임대인이나 임차인을 어떤 형태로든 뭐 정보 열람권이든 어떤 형태로도 당사자들에게 붙여놓게 되면 지금 정부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감정 싸움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날 확률이 많아질 겁니다. 임차인 보호를 하기 위한 좋은 취지로 이 만들어진 임대차법 때문에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힘들고,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힘들고, 매도인은 매도인대로 힘들고, 매수인은 또 매수인대로 힘들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고, 그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뭐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바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대방의 입장을 서로 이해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임차인은 또 임대인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또 매수인은 매도인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임차인도 결국엔 나중에 이제 임대인이 될 거고, 매도인도 또 매수인이 될 수가 있고, 또 매수인은 또 매도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법만 따지지 말고, 감정 대립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이런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서로 이해하면서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